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 운영, 그러니까 국회의 부의장들과 함께 윤석열을 만나요, 최근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윤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 그 평산마을 관련한 거 건의를 했더니 받아줬다라고 또 숟가락 하나 딱 얹어요. 아, 내가 해준 거야, 이렇게. 근데 거기 이면에는 다른 게 숨어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이 300m로 경호 구역을 늘려주고 윤석열이 받은 거. 중진협의체. 중진협의체. 나 이거 처음에 보도정 봤을 때 저거 그냥 꼼수인데라는 이야기가 바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평소에 김진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의원 내각제 그걸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뭐가 됐든지 간에 김진표가 뭐 새로운 거 하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의원 내각제를 준비하는 건가 하는 의심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보도 한번 보세요. 윤 대통령도 좋은 생각. 갈등 중재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주목. 이거는 분명히 딜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제 간담회 비슷하게 만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의제가 있어요. 그러면 김진표 갖고 갈 의제, 윤석열이 갖고 올 의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중진협의체는 좋은 생각이요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된 건데 이야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진표가요 평상시에 민주당의 팬덤 정치를 굉장히 못마땅해 했던 사람이에요. 극단적 팬덤 정치에 휘둘리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면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짧게 요약하면은 노인 일자리가 중요하다. 더 오래 일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예 노인 뭐 빈곤율 자살률 세계 1위니까요. 예. 근데 연병들 안에 그 진짜. 노인 일자리는 국회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면은 이 선수나 지역구를 계속 이렇게 계속 갉아먹는다고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더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게 2선, 3선, 4선, 5선 이렇게 선수가 올라갈수록 계속 개혁의 강도가 줄어들고 이 저쪽하고 민주당하고 그 사이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 새롭게 진입하는 당원들일수록 더 강력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김진표 같은 사람이나 김진표를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당원들의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요. 중진협의체에 지금 나온 구상안은 나온 것만 보면 여야의 다선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5선 이상이 똑같아 숫자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5선이 6명씩 있대요.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협의체를 만든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하고 모여갖고 전국 조정을 협의를 해요. 한번 봐봐. 생각을 한번 해봐봐. 민주당이 5선 이상, 국민의힘의 5선 이상들이 모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모여갖고 국정을 논의해. 뭐 하자는 짓이야 지금? 그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국정을 논하고 말고를 하냐고. 국회라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국회의 판단을 행정부에 전달하면 되는 거지. 너희들이 뭔데 따로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말고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짜 공식 기구로서 만들어지면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끼리 협의했다. 야당이 합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가면서 민주당의 독자적인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늘상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의 리더십이 약화되는. 그럼 말하자면 앞으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재명 당대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갖고 저쪽에서 협의를 하고 협의체가 만들어져. 서로 덕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면 리더십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협의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안 받아준다. 뭐 이런 논란들이 생길 게 뻔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 중진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 비대위가 오늘 반대하는 걸로 정리를 했어요. 의견을. 구속력 있는 공적 기구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역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 국회의원들 전체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은 왜 국회의원 300명이 왜 모입니까?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두 사람 다 동상이몽인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김진표는 내각주의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식의 중진이 아니라 완전히 뭐 초다선이잖아요.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근본적으로 내각 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각제가 우리가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기득권에 고착화시켜 버리잖아요. 일본 보시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구 서로 물려받아가지고 계속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와.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를 할 거면 국회의원 소환제를 먼저 통과시켜 두고 내각제를 하든지 상원제를 하든지 뭐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서는 다들 입 닫고 나머지 그 다음 이야기만 하냐고. 국회의원 소환제 먼저 해 두고 나서 그 다음 얘를 하라는 거죠. 근데 여야 중진 협의체가 그렇게 효능성 있고 그럴 것 같았으면 왜 지금 만듭니까? 저는 그것도 웃겨요. 왜 이제 와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려니까 이거 여야 중진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이런 걸 만들려 하며, 특히나 김진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똥파리 수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디서 갑자기 아닌 척하면서 극단적 팬덤 정치에 휘둘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 극단적 팬덤의 수계 수혜자, 아니었냐고. 수혜자.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게 이따가 없으면은 더 아프잖아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들 나십니까? 김진표를 당대표로 해가지고 이해찬 후보 어마어마하게 깠던 그 세력이 똥파리예요. 소위 말하는 민주당 극성, 강성, 악성 팬덤의 시초, 똥파리. 그 똥파리의 수혜자께서 지금 국회의장이 되셨고, 어떤 분은 이따가 그 이야기 따로 하겠습니다만,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재명 앞에서 악담을 퍼붓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다 똥파리 수혜자들인데, 거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래잖아요. 강성 팬덤을 극복하는 방법이 중진협의체다. 뭔 논리야, 말이야, 방구야. 방구입니다. 사실은 김진표는 극단적 팬덤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남을 공격하는 걸로 응집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실패 때문에 본인이 이런 성과를 네. 계속 부리는 거군요. 이야기 나온 김에 윤석열이 주말에 참 희한하죠. 일요일날은 좀 쉬어라 이 새끼들아. 아니 월요일날 해도 되잖아. 뭐 거기 뭐 대통령실 개편했다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지사를 낙선했던 김은혜를 돌려막기로 다시 꽂아요. 뭐 빚진 게 되게 많은가 보지. 독일에 있던 김은혜가 이제 와가지고 일요일날 나타나가지고 나 홍보수석 됐다 이러고 있어. 좋겠다. 네. 아 이거 보면 김은혜가 여러분들 이번 지방선거 때 보셨잖아요. 완전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도정 자체가 이해가 없어요. 방송사 출신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명박 때도 이미 대변인을 하고 뭐 KT 전무로 갔다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수혜자인데, 낙선하자마자 얼마나 됐어 지금 지방선거 끝난 지가. 다시 홍보수석으로 컴백하네. 그냥 돌려막기 하는 거지.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이자는 우리들한테는 이미 뭔가 약간 극우 냄새까지 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말도 안 되게 공격했던 그 자를 홍보수석으로 앉히면은 그게 홍보가 좋아지냐? 그러니까 김은혜가 계속 방송이나 뉴스 매체에 등장할 때마다 앞으로 사람들은 그때 재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요? 뭔가 좀 투명하지 않은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잖아요. 그게 아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빼기라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이 김은혜 이달 중에 피의자 신분 소환한답니다. 김은혜를 선거법 위반, 재산 축소 신고 기억들 나세요? 16억.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내 재산이 있는지 몰라. 김은혜는 아주 훌륭해. 그러다가 결국 그거 당선됐으면 당선 무효사안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수사가 시작된대. 근데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국민의힘이 정경심 교수 억지 기소했던 거 기억해요? 조사 한 번 안 하고 청문회 그렇죠. 하던 날 밤늦게 기소했던 거. 네. 그러면서 조국은 법무부 장관 되면 안 돼. 부인이 기소됐으니까 이 논리였잖아요. 김은혜는 그 당시에 지금 그 보도 한 보도, 중앙일보 보도. 정경심 왜 안 부르고 기소했나. 조국 유감에 검이 밝힌 이유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은 부인이 기소됐으니까 법무부 장관 시키면 안 되는데, 지금 김은혜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거라잖아요. 물론 경찰이 털어줄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경찰에서 과연 털 수 있을까요? 성과에서 그게 이미. 선관위에서 검찰 고소를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재산 축소 신고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확인을 하고 그걸 각 선거 투표장에다가
게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은 일단 무조건 재판은 가는 거죠. 수사는 형식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판 가서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렇지. 확신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 확신이 있어서 그 뭔가를 딜을 했기 때문에 김은혜가 들어와서 이걸 네. 받았다고 봅니다. 참 어쨌건 이게 홍보수석을 바꿨으니까 나는 쇄신한 거야 같은 지금 교육부 장관도 임명 못하고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아직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어. 사람 구하는 것도 힘든데 홍보수석 바꾸는 게 난 되게 더 열받아요. 그러니까 냄새 나니까 샤워하라 그랬는데 속옷만 갈아입고 나 씻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좋아, 비훌륭해. 그게 왜 그러니까 샤워를 하라고 세신일을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구조가 뭐냐면 나는 잘했는데 홍보를 못해서 네. 그게 홍보수석 교체 이유잖아요. 네. 이런 돌대가리들이 지금 용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아나모인으로 좀 기자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인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립감보다 김은혜처럼 그 아나운서 시절을 보냈지만 기자 시절을 보냈지만 그 이후에 뭐 KT 임원진 그리고 각 캠프의 대변인을 하면서 이 사람이 훨씬 갖고 있는 파워가 세다고 느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김은혜가 재산 축소 신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토론할 때 KT 취업 청탁 의혹 관련해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걸로 드러났던 거 기억하시죠? 네. 김은혜가 그 판결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거짓말로 이야기해갖고 만약에 이게 이 건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그 김은혜를 야 지금까지 홍보수석실에서 잘못해가지고 홍보수석 바꿀게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본질이 좋아지냐고요. 더군다나 김은혜 자체가 굉장히 적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오직 있으면 깡통이라고 몰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돈이 얼마인지 같은 예산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이에요. 홍보수석으로 앉아 있으면은 더군다나 우리 미쿵맘 그래갖고 내가 경기맘이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식을 미국에서. 경기도에서 키운 적이 없어. 김은혜처럼 그 토론에서 보여줬듯이 아나모인의 우기기 자기가 몰라도 막 우겨 이런 사람을 대변인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 경쟁력은 딱 하나죠. 말투가 고급지다. 아니요 말투가 좀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방송계에서 좋아하는 딱딱 그 떨어지는 말투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으로 임명하게 된 계기가 기자들이랑도 이렇게 잘 지낸다라는 이유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겠죠. 근데 사실은 그쪽은 그거예요. 기자들이랑 잘 소통하는 사람이 짱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본인이죠. 윤석열 본인, 김은혜 본인이죠. 국민들한테는 전혀 도움 안 된다 이런 것 같고요.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나경원 보건복지부 장관, 나승일 교육부 장관 검토 중. 근데 이거는 저번에 한 번 본 것처럼 저 때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또 문체부 장관 후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름만 띄우는데 결국 물 먹더라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나나땡이라고 나경원이 나오면 땡큐죠. 나오라고 해요. 근데 나경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골 때려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순천향대에서 명예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유야 뭘 갖다 붙이지 못하겠습니까? 다 갖다 붙이겠죠. 그러니까 나오라고. 아니 이런 네. 명분을 가지고 장관을 만들 것 같으면 김건희도 대통령 되는 거죠.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박사도 그냥 명예 박사. 그냥 박사랑 명예 박사랑 같습니까? 근데 난 명예 박사 땄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할래.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방송을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방통위원장 하라는 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아, 왜? 해도 되지. 하면 되지. 해주세요. 하면 되지. 브라보! 이런 기레기들 같은 거. 참, 야, 그러네, 진짜. 1초도 안 쉬고 이야기해주네. 그래, 나경원 보건복지부 장관 해라.
의미 있다. 명예 어. 사회복지학 박사니까. 아니 사실 지금 이 정권에서 복지부 장관이 누가 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청문회만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사람 나경원 진짜 나오면은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까 취임식 때도 초청받지 못해가지고 네. 굉장히 서운해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청문회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청문회 때문에 사실 이 자리를 약간 이렇게 좀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들은 안 그러겠죠. 이런 건 있잖아요. 사실은 언론을 떠보기 용도로 뚝 던져보는 거 여론 보려고. 나경원은 이렇게마다 계속 자기가 미끼가 될 때 느끼는 기분. 나경원 탈당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나경원을 문체부 장관 시킨다, 뭐 보건복지부 장관 시킨다라고 던지는 게 그쪽이잖아요. 여론 떠보려고. 나경원이 계속 윤석열이 묻어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경원은 기분 나빠야 되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면 탈당해야지. 나를 지금 청문회에 던져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말로 악플을 달면 아유 뜨거워 또 취소하고. 그러니까 나경원은 취임식도 초청 못 받았잖아요. 그거 유튜버들도 가는 곳을. 참. 아무튼 윤석열 주위에 사람이 진짜 없구나. 문제는 평이하게 들렸지만 김진표가 윤석열과 어떤 모종의 딜이 느껴지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하고 결국에는 민주당 무력화,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무력화에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민주당 수박 적폐들과 저쪽이 손잡는 모습을 저는 간만 봤다 이렇게 생각해요.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날 구독이 지금 70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빨리 해주셔야지. 급합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이 구독자 전용 모드인가요? 아니요. 방송 중에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한 월요일, 화요일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왜냐면 우리는 다른 걸 다 견뎌도 구독도 안 하고 악플 다는 건 못 참아. 자,